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전산회계하고 회계정보 시스템 운용을 강의하게 될 정윤택입니다. 학교에서 보질 못하고 이제 코로나19가 다시 이제 확산되는 바람에 2020년도 2학기도 일단 온라인 강의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이제 교과목이 그 경영 전공하는 학생들은 전산회계고, 그다음에 이제 세무회계 전공하는 학생들은 회계정보 시스템 운영인데, 실제로 이제 학습 범위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묶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경영 전공하는 학생들은 이제 회계 원리 같은 걸 따로 배우지 않았고, 그 주로 이제 경영 과목 위주로 학습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회계 전공하는 학생들은 뭐 회계 원리를 배운다든가 또는 원가 회계 뭐 등등 이제 회계 관련 과목을 많이 배우지만은 요 과목은 이제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회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묶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해도 별 어려움이 없을 거로 판단이 돼서 이렇게 이제 같이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한 영상으로 같이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제 얼굴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이제 PT 화면만 나오고 그러는데 뭐 제가 사용하는 이제 노가 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화면만 나오는 걸로 지금 이제 해왔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하고 추후에 혹시 이제 프로그램을 바꿔서 이렇게 이제 제 모습까지 나올 수 있는 뭐 나오는 그렇게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그 강의 얼굴도 이렇게 띄워놓고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중간에 이제 혹시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렇게 이제 화면상으로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소개를 하면 저는 이제 정윤택이라고 합니다. 회계하고 전산회계, 뭐 전산세무 뭐 이런 것으로 한 20여 년 이상 강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을 뭐 지난 학기 여러분들 선배도 강의를 했었고 또 이번 학기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화번호하고 메일 주소를 써놨는데 그 수업을 듣고 그다음에 뭐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은 간단한 문의 사항이 있고 그러면은 뭐 카톡이나 문자 또는 전화를 직접 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교과에 대한 질문이나 이제 내용이 많게 되면은 그러면은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pgm24naver.com에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교과에 대한 것도 상관없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뭐 진로라든가 어쨌든 뭐 수업과 관련돼 갖고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지금 동영상은 그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출석이나 뭐 리포트 관리도 전부 다 그 사이버 캠퍼스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뭐 제 소개는 일단 요것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재는 이제 전자내기 1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지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제 세학사에서 나온 책이고, 그 세무사회에서 시행하는 전자내기 1급 자격증을 대입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이론하고 실기를 병행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회계 원리, 원가 회계,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이렇게 해서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요거를 이제 화면상에 이제 PPT를 띄워 놓으면서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교재를 준비하고 강의를 들을 때는 책을 펴서 같이 이제 보면서 이렇게 수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이제 전산회계 1급 이제 고책을 하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구입을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범위가 이제 전산회계하고 뭐 회계정보 시스템 운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말이거든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회계 처리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습 범위가 기본적으로 회계 원리가 기본이 되겠고요. 회계 원리, 기업이 거래를 기록하는 것,
자산부채 자본 수입 비용에서 이제 기록하는 그 회계 원리가 기본이 되겠고, 근데 전산회계 1급에는 이제 원가 회계 내용이 조금 들어갑니다.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처리할 때 어떤 경비 지급을 할 때 그게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원가로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전산회계 1급 범위에 이제 원가액이 기본적인 원가액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기업의 거래에는 전부 다 세금계산서가 부수가 됩니다.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되고 세금계산서를 이용해서 회계 처리하게 되는데, 세금계산서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있는 증빙서류예요. 모든 기업은 전부 다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산회계 1급에서는 기본적인 부가가치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배우는 내용이 물론 이제 실습 위주로 진행이 되긴 하겠지만은 그 이론적인 내용으로 회계원리 원가액의 부가가치세를 다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실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기를 같이 실습을 같이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의 방법은 그래요. 일단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화면상에서 이 화면을 통해서 제가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그날 학습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띄워서 교재에 있는 내용 또는 예제를 가지고 실습을 합니다. 제가 이제 화면상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직접 따라 할 수는 없어요. 설명, 컴퓨터를 두 대를 놓고 하면 몰라도 그러기는 쉽지가 않고, 되게 이제 PC가 한 대밖에 없을 거니까 일단 한 20여 분간, 주로 이제 25분 정도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교재를 보면서 교재를 펴놓고 이제 화면을 보고 이제 제 강의를 듣는 거죠. 그래서 듣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나머지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리포트 겸해서 실습하는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날 그 시간에 수업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 PC에서 실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은 걸로만 끝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반드시 실습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강의 방법은 저는 화면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다 듣고 나서 프로그램을 돌려 실습을 하는 거고,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로 또 시간을 내서 따로 공부한다 그런 개념보다도 이제 하루 3시간짜리니까 동영상 강의를 듣고 바로 한 10분 내외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고 또 듣고 실습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업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가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시험 보고 출석하고 이제 그렇게 평가가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것처럼 시험을 이제 2번, 흔히 얘기하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7주차가 되고 14주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데 이제 직무수행 능력 평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차 직무수행 능력 평가, 2차 직무수행 능력 평가. 그래서 2번에 걸쳐서 이제 80% 반영이 되고요. 시험은 이게 이제 대면 수업 강의, 대면 수업으로 만약에 이제 그 시험을 보게 되면은 학교에서 실습으로 실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보게 되면은 실기로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필기 시험으로 보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필기 시험으로 보더라도 이제 이 프로그램 다루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설명한 이제 회계 원리나 원가액의 부가가치세 내용이 주가 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시험 시행할 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보는 게 어쨌든 80%고, 그 다음에 출석이 20%인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 시청해야 되는 시간이 있고, 그 시간에 딱 시청을 해야만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 시간을 놓치게 되면은 못 듣게 되는 거죠. 못 듣게 되면은 이제 결석이 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결석이 4분의 1 이상인 경우는 무조건 F학점이 나가게 됩니다. 학점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대면 수업이라면은 이제 이런저런 이게 지각을 했다거나 무슨 사유가 있다거나 이렇게 이제 그게 가능한데, 온라인 수업하는 같은 경우는 이제 출석이 정확하게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4주 이상 결석하게 되면 성적이 안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출석은 이제 비중은 20%밖에 안 되지만은 이게 이제 상당히 점수가 중요합니다. 학점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출석은 상당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딱 정해진 시간에 그 허락되는 시간, 허용되는 시간에 반드시 이렇게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뭐 제 과목만이 아니고 뭐 다른 모든 과목들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적이 물론 이제 시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석도 상당히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교 성적 같은 경우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편입하는 학생도 있고 취업하는 학생도 있고 그럴 텐데 편입할 때는 전부 다 이제 그 전 대학의 성적이 주가 됩니다. 여러분 학점이 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편입하는 학생들은 성적을 특히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취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 취업 지원서를 낼 때 아무래도 뭐 이력서 자기소개서 내지만은 성적 증명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공 성적을 많이 보게 되죠. 물론 이제 자격증 갖고 있는 것도 보게 되겠지만은 성적도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 따라다니는 거기 때문에 성적을 잘 받아놓을 필요가 있겠죠. 기왕에 받는 성적이라면은. 그래서 그 평가 부분 모든 과목에 대해서 이제 그 담당 교수님이 어떻게 평가하는 거 유념하시고 특히 성적에 이제 출석이 이렇게 많이 좌우된다라는 것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교재도 전산회계 1급이지만 관련되는 자격증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격증은 제가 별도로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회계 관련된 자격증이에요. 회계 관련된 자격증인데 지금 이렇게 세 기관에서 관련 자격증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그다음에 대한상공회의소 이렇게 세 군데서 하고 있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는 거는 이제 국가공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한국세무사회나 한국공인회계사회도 국가 인증입니다.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증이기 때문에 자격증의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개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는 자격증을 많이 응시를 하고요. 반면에 이제 대학에서는 뭐 한국세무사회나 또는 공인회계사 하는 것들을 이제 하고 이제 뭐 반반 정도인가 세무사회가 조금 더 많나 뭐 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격증의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는데 근데 일단 명칭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자격증의 차이가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도 어느 시험 응시하나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세무사회에서 하는 전산회계 1급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걸 가지고 이제 응시를 많이 하게 되겠죠. 또 기존에 이제 그 고등학교 때 혹시 자격증을 딴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보면은, 요, 세무사회 자격증 딴 학생도 있고, 상공회사 자격증 딴 학생도 있고,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딴 학생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자, 자격증 설명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일단 그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1970년대, 80년대 초까지예요. 그때는 이제 컴퓨터가 없을 시절이니까 회사의 회계 처리는 전부 다 수동으로 했습니다. 수기로 그냥 손으로 기록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격 시험을 부기 1급, 2급 그랬습니다. 물론 시험도 이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만 실시를 했었죠. 부기 1급, 2급, 3급 그랬고 부기 1급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 회사에서 바로 취직이 되고 대기업에 바로 취직이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 들어오면서 PC가 보급이 되면서 컴퓨터가 보급이 되면서 회사의 업무 대부분이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 관련된 부기 관련된 자격증도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 자격증으로 바뀌게 되었고 명칭도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만 실시하던 자격증이 이제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에서도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증의 명칭이 이제 사용되는 프로그램부터 보겠습니다. 세무사회에서는 이제 K랩이라고 씁니다. K랩 프로그램이라고 읽고,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회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는 그 시험의 프로그램은 스마트 A라고 합니다. 스마트 A. 그래서 여러분 이제 TV 광고에서 혹시 본 적 있을 거예요. 그 이제 더존, 기업 솔루션 해갖고 이제 더존이라고 그 탤런트가 그 광고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이름이 스마트 A입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중소기업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스마트 A고, 그리고 그 스마트 A를 이제 그 교육용으로 조금 이제 기능을 제한한 프로그램이 이 교육용 스마트 A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I 플러스, 여기서는 S 플러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실무용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K랩은 이제 세무사회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세무사회에서는 이제 세무사랑이라고 하는 그 실무용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 K랩은 이제 그 기능을 조금 제한한 그 교육용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K랩이라고 그러고, 요걸 이용해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이름이 K랩, 이쪽은 스마트 A,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을 보시면은 세무사회에서는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1, 2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요. 공인회계사에서는 AT 자격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카우닝 테크니션. 그래서 이제 회계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텍스 어카우닝 테크니션. 요거는 파이낸셜 어카우닝 테크니션. 그래서 요거는 세무회계 전문가, 요거는 재무회계 전문가, 뭐 그런 뜻이 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거 왼쪽 전산회계나 전산세무나. 그래서 TAT 1급, FAT 1, 2급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에서는 전산회계 운용사 1급, 2급, 3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수가 3개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급수별로 뭐 좀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나 공인회계사회나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K랩이나 이제 스마트 A, 이것도 이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급수 같은 경우는 지금 요번 학기 저희가 이제 전산회계 1급, FAT 1급 과정이죠. 여기서는 이제 전산회계 운용사 2급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전산회계 2급 제일 낮은 급수입니다. 요거는 이제 개인 기업의 회계 처리를 다루고요. 개인 기업의 회계 처리. 그 다음에 여기는 법인 기업, 회사의 회계 처리를 다루고 세금 계산서 입력까지 들어갑니다. 세금 계산서 입력. 그 다음에 전산세무 2급은 전산세무 2급. 요거는 이제 앞에 밑에 부분, 앞에 그 부분 포함하고 거기다가 추가로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거, 그 다음에 사원들 급여 지급하는 거, 원천징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까지 들어갑니다. 회계 처리,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원천징수. 그 요 세 가지가 이제 그 회계 담당자의 기본 업무가 돼요. 그래서 그거까지 포함되는 게 전산세무 2급. 여기서는 TAT 2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산세무 1급은 법인세라고 하는 회사에서 회사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법인세라고 얘기하는데 그 법인세에 관련된 내용이 전산회계 1급 그렇습니다. 이제 내용이 상당히 좀 뭐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학습은 경영전공하는 학생들이 이제 그 전산회계 하나 이제 요까지 가장 기본적인 회계 처리죠. 이거 배우고 요까지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무회계 전공하는 학생들은 지금 이제 회계정보 시스템 운영 그래서 이렇게 배우고 2학년 올라가면은 세무정보 시스템 운영 그런 교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산세무 2급 과정을 학습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은 이게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 거지만 이제 필기, 실기를 같이 보게 돼요. 필기 30%, 30점, 실기가 70점 그렇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시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70점 이상이 합격입니다. 반면에 이제 상공회의소에서 보는 시험은 필기 시험 따로 보고 실기 시험 따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필기를 합격해야 실기를 응시할 수 있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기는 60점 이상, 실기는 70점 이상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험은 이제 1년에 4번씩 시행이 되는데 지금 이번 8월까지 해서 세무사회에서는 이제 90회까지 시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공인회계사회는 42회까지인가 이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공회의소는 이제 몇 회 구별을 안 하고 2003년도부터 실시를 했는데 1년에 3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도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시험이 연기가 되고 뭐 그랬습니다. 지난번 시험 2주 전인가요? 일주일 전, 2주 전인가 이제 시험이 있었는데 그거는 시행이 됐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약간 그 코로나가 좀 조금 소강 상태였었죠. 일주일 전, 2주 전까지 그 당시는요. 그래서 이제 시행이 되는데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10월달, 11월달, 12월달 그때 있는 시험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격 시험이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제 학교 수업에 관련되니까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공부한 내용 확인 받는 의미에서 시험을 한번 보고 응시하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격 시험을 알아봤고요. 자격 시험 조금 이제 요거 한국 세무사회만 한번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털 사이트에서 이렇게 이제 해당되는 사이트 찾아서 들어가면 됩니다. 한국 세무사회, 한국 공인회계사회나 대한상공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면은 이제 세무사 협회인데 뭔가 자격시험이 이렇게 있습니다. 국가공인 K랩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시험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이제 뭐 시험에 관련된 것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여기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기출 문제도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온라인 강의 들으면서 이제 교재 구입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PC에 요 K랩 수업용 프로그램은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받아 놓으셔야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이제 여러분이 실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시험의 구체적인 것들은 해당되는 거 내용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개요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무사회에서 보면은 요 시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전산회계, 전산세무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세무회계, 이제 필기시험입니다. 세법에 관련된 필기시험. 그다음에 이제 기업회계, 이건 회계에 관련된 필기시험이에요. 이런 것들이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회계에 관련돼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이쪽 세무회계나 기업회계도 같이 공부를 해서 어차피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니까 그래서 자격증을 따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니는 중에 학기 중에 이제 재학 중에 따는 게 좋겠죠. 그럼 나중에 취업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물론 이제 뭐 여러 분야 뽑지만 이제 회계 관련된 직종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직에 속합니다. 사무직이면서도 전문직에 속하기 때문에 일단 취업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일단 모집 인원도 많고 그다음에 들어가게 되면은 좀 안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시험에 관련된 거는 해당되는 사이트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보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 대한 그 학습 범위, 평가 범위죠. 공부하는 것도 이제 세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 세부 내용에 맞추어서 시험도 출제가 되고 있고 뭐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응시하게 되면은 요 내용, 세부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이제 학교 교재들을 공부를 하면 되는데 어쨌든 한번 읽어보시고 공부할 범위를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첫 시간으로 이제 뭐 교과목 소개 이렇게 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이제 일단 1교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2교시 수업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